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제가 이더리움을 매수를 좀 했었죠. 이제 그래서 그것도 8시간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이더리움이 이제 3.3% 정도대였어요, 가격이. 그리고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시점이 올라가고 나서 8.56%를 보여주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걸 처음 본 사람에 있는 시간대가 똑같이 8시간 전에 보셨던 분이 있고요. 누구는 38분 전에 보셨던 분이 있고, 다 제각각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는 진입 시점도 다 다르죠. 여기에서 제가 이제는 필터링 없이 그냥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어느 시점에서 이제 매매를 할 거라고 하면요, 시장에 따른 비율을 맞춰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저도 내 수면 패턴을 맞춰서 시장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내가 바빠서 이 시장이 그래 너 바쁘니까 잠깐 쉬어가면서 가줄게, 이런 시장 패턴이 안 나와요. 네, 말 그대로 어떠한 패턴이냐면 내가 이 사람의 비유와 온갖 피곤한 감정 노동이 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거 그대로 그냥 맞춰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저랑 비슷한 매매를 만약에 추정하거나 그렇게 간다라고 하더라고 치면요, 말 그대로 제가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죠. 물론 시장이 먹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나와야 글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세에서 가장 저렴한 포인트가 나와야지만 부담 없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투자할 때도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성실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성실하지 않으려고 하면 차라리 적립식으로 가는 게 전 맞다라고 봐요. 근데 적립식이 이것도 쉽냐? 말 그대로 내 월급 갖다가 적립식으로 해야 되니까 성실성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죠. 이번 달에는 뭐 가계부를 봤더니 뭐 돈이 부족해서 적립을 안 했다라고 하면 애초에 이게 이 판도가 깨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되돌아서 보게 되면 제가 이 시장의 기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들 시간이 온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시장이 기준이 돼서 돌아간다라는 걸 명심히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면 시장의 흐름대로 비유 맞추며 가면서 감정 노동 들어가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 시점에서 왜 매수를 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뭐가 됐던 간에 결국에 나스닥이 이만큼 많이 빠진 만큼 회복을 해줄 거다라고 들었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급등이 나와주는 만큼 코인도 비슷하게 가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4월 21일 기준점으로 매수세를 많이 긁어주었기 때문에 이 패턴으로 보았을 때는 더 이상 많이 밀리지는 않겠구나. 왜 그러냐? 비트코인 자체가 한동안 이 구간에서 박스권인데 저 정도까지 일괄적으로 다 한 방에 운용사가 긁어주었던 패턴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정도는 좋은 패턴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도 여전히 좋습니다.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 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너는 왜 이더리움을 택했냐? 제 투자 스타일이 어떤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저는 고위험 스타일을 추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더리움만 샀다라고 해서 이더리움만 보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도 같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기본값인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더리움 왜 택했냐면, 이더리움이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많이 빠지고, 그리고 평균 단가 추이에서도 대부분 이더리움이 이 평균 단가 220만 원 요 구간대에 있는 구간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 더 많이
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왜 깨졌냐의 내용도 확인하면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웬만해서 큰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220만 원 밑으로 샀었을 경우에는 아주 저렴하다라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위험의 강도 추이를 보았을 때 22년도에 거래소가 개작살 났던 추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금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리콘뱅크 은행이 망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강도가 높을 수 있겠냐라고 했었을 때도 버텨주었던 가격대가 이 가격대였기 때문에 이 이상 깨지기가 쉽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깨지더라도 최대 가격 폭은 지난 2017년도 때부터 이 가격대와 유사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밀리기에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은 또 그렇게 많이 싫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시장에 따른 전체적인 흐름이 개선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냥 분할적인 추이에서 그냥 조금만 매매에 좀 참여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강사라고 표현하는 것도 부끄럽긴 하지만 누군가한테 이제 배우려고 한다고 하면 가르쳐 주는 자가 있고 배우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치면요. 학생과 선생의 기준점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이 뭐 수학, 과학 막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배우려고 하는 자에 있는 자세와 태도를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학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수학 시간이라고 치면 수학의 특정에 이제 뭐 2차 방정식을 만약에 배운다고 칩시다. 그럼 2차 방정식 추이에서 나는 이거 이미 어느 정도 배웠는데? 라고 이제 복습을 하지 않거나, 대충 나는 어차피 수학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충 뭐 배웁니다. 그럼 시험 기간에 당연히 좋은 퍼포먼스가 안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싫든 좋든 여러분들 비율을 맞춰주는 시장이 아니니까 그냥 다 그거를 하면서 가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이때까지 지난 8년 동안 보았을 때 제가 느꼈던 배경은 다 자기 비율을 맞춰 달래요. 다 자기에 있는 상황을 다 맞춰 달래요. 다 자기에 있는 이유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그냥 핑계일 뿐이에요. 제가 매번 몸이 아프고 뭐해도 꾸준한 부분이 있죠. 응? 저 새끼는 왜 이렇게 아픈데 돈도 안 되는데 왜 유튜브를 꾸준하게 올릴까? 그건 동기부여일 뿐입니다. 그만큼 내가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응? 그리고 여러분들 오히려 피드백을 강하게 주시죠. 네.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지 온갖 쌍욕을 많이 날리시죠. 그게 저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왜냐?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사람을 색출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만한 힘을 키워야 되는데 판단할 수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한테 자꾸 도움을 많이 요청하려고 해요. 근데 돈은 누군가한테 돈을 벌려고 하는 건 누군가가 잘 안 알려줍니다. 잘 안 알려줘요. 그리고 만약 알려준다라고 해도 내 것으로 승화를 해야지 내게 되는 거지, 누군가한테 자꾸 그렇게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돌아가는 내 하루 시간과 여러분들의 돌아가는 하루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자고 동일하게 일어나고 동일하게 공부하고 동일하게 운동하고 동일하게 시장 볼 때 같이 봐야지 될까 말까 하는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쉽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반등이 크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5월달에 유의미한 반등이 나와야 그나마 남아져 있는 이 2분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느 정도만큼은 회복을 해 주어야지만 여러분들 원하는 방향대로 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